비 오는 저녁, 서울의 골목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 위에서 반짝였고 우산 아래를 파고드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히 귀를 때렸습니다. 그 속을 한 외국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우산을, 다른 한 손으로는 얼굴 앞에 안경을 부여잡고 있었지요. 렌즈는 빗물과 흠집으로 흐릿하게 가려져 불빛조차 번져 보였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춘 순간 불길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안경다리가 힘없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렌즈 한쪽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시야를 가렸고 나머지 한쪽은 비에 젖어 더욱 흐려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도시, 모르는 길,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자신이 준비해온 발표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학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약한 그에게 안경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는데 그 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새 안경을 맞추려면 적어도 며칠은 기다려야 했지. 렌즈를 주문하고 피팅을 하고. 여기서도 그럴 거야? 아무래도 내일은 무리겠군. 비는 점점 굵어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는 반쯤 포기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골목 끝에서 안경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안락한 온기와 함께 환한 미소의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러진 안경을 보여주며 난처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새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순간 직원의 말이 잘못 들린 줄 알았습니다. 곧, 당장,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독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력 검사부터 렌즈 가공, 태선택, 피팅까지 그 모든 과정이 번개처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쪽에 자리한 가공실에서 반짝이는 기계가 렌즈를 깎아내는 소리가 들렸고 숙련된 손길이 안경테를 잡고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새 안경을 쓰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펼쳐졌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고 가로수 잎의 결까지 느껴질 듯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 놀라움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 외국인의 이름은 조지 헤인즈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며 세계 곳곳의 건축물과 도시를 연구하던 그는 이번에 아시아 건축 디자인 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력이 약한 그는 어릴 적부터 안경 없이는 책 한 줄, 도면 한 장도 제대로 볼 수 없었기에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두 번째 눈이자 삶을 지탱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땀이 차고 얼굴이 붓자 코받침이 자꾸 헐거워져 안경이 흘러내렸고 이따금 시야가 흐려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도착 이틀째 되는 날 학회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던 순간 날카로운 딱 소리와 함께 안경다리가 힘없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렌즈 한쪽은 이미 오래된 흠집으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쪽은 틀어진 각도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번져 보였고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 상황은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렌즈를 주문하고 다시 찾으러 가기까지는 적어도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낯선 서울거리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숙소 근처 골목에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경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원의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빗방울을 털며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안경점 안에서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부러진 안경을 건네며 난처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안경을 살펴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새 안경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순간 조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방?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잠시만이라니? 독일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하루 이상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력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밀한 측정 장비로 눈의 굴절과 초점을 재고 색감과 난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그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어떤 검사보다 세밀했습니다. 검사 후에는 매장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안경테 진열대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재질의 안경테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검은 뿔테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고른 렌즈를 가공실로 가져가자 매장 안에서 맑고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고성능 렌즈 가공기가 유리처럼 단단한 렌즈를 순식간에 깎아내고 다듬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했습니다. 조지는 그 과정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즉시 제작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숙련된 피팅 전문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얼굴형, 귀 높이, 코의 각도를 세심하게 측정한 뒤 안경다리를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귀에 걸리는 압력까지 고려해 미세한 각도를 맞추는 그 섬세함은 마치 맞춤 양복을 재단하는 장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러진 안경을 맡긴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완벽하게 맞춰진 새 안경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서울의 거리와 네온 사인이 마치 그림처럼 또렷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빗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 사람들의 표정, 간판의 글씨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직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경 제작이 이렇게 빠른 게 당연합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기술력과 효율,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안경점의 대부분은 매장 내부에 자체 가공실을 갖추고 있어 렌즈를 즉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처럼 본사나 외부 공장에 주문을 보내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능 장비는 렌즈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숙련된 기술자는 그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이 속도는 단순히 장비의 힘만이 아닙니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철학, 생활 전반에 깔린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품질 좋게라는 한국인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날 이후 조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면 단순히 세상이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보인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저녁,
네온사인 불빛이 바쁘게 반짝이는 거리 사이로 한 여성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로페즈,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번역가였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을 위해 한국에 온 지 사흘째, 그녀의 일정은 말 그대로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세계 각국의 대표단 앞에서 중요한 통역을 맡아야 했기에 오늘 밤까지 원고와 용어집을 검토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과 부딪히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렌즈 한쪽이 갈라졌고 충격으로 태도 휘어져 코에 자국이 남을 만큼 불편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력이 나쁜 그녀에게 안경이 없다는 건 내일의 통역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렌즈를 맞추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습니다. 시력 검사와 렌즈 주문, 배송, 피팅까지 모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일정이 꼬이면 그만큼 더 지연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한 클라라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으로 안경점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큰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환하고 깔끔했으며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새 안경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클라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안에? 라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력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눈동자의 초점, 각막 곡률, 난시 여부까지 꼼꼼하게 측정하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경테를 고르는 동안에도 직원은 그녀의 얼굴형과 피부톤을 분석하며 어울리는 디자인을 추천했습니다. 그 배려 깊은 안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마치 그녀의 상황과 내일의 중요성을 함께 이해하고 도와주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에서 반짝이는 기계가 렌즈를 깎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렌즈 모양이 완성되었고 전문가의 손길로 태와 결합된 뒤 그녀의 귀 높이와 코 각도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클라라는 완벽히 맞춘 새 안경을 쓰고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또렷하게 빛나고 네온사인 글씨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는 문화야. 그날 밤, 클라라는 예정대로 원고 검토를 마쳤고 다음날 회의에서 완벽한 통역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귀국 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안경이 부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진짜 속도를 체험할 기회가 된 셈이었어.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속도와 소비자 중심 문화가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서비스 정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 조지는 독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안경을 맞추면 대개 일주일 이상 걸리며 빠른 경우라도 며칠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새 안경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창입니다. 하루라도 안경이 없으면 업무와 학습, 생활 모든 부분에 지장이 생깁니다.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는 그런 단절을 최소화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가능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밀집된 도시 구조와 치열한 경쟁 덕분에 안경점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고객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시력 검사와 제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안경산업 종사자의 높은 기술력입니다. 정밀한 기계 사용뿐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얼굴 구조와 착용 습관을 고려해 안경을 맞추는 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렌즈를 매장에서 바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매장 안에 여러 종류의 렌즈를 상시 비치해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빠른 서비스는 한국 특유의 정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과 불안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서비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동안 고객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기존 안경을 수리해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세심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경 문화에 놀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빠름 속의 품질과 세심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빠르면 대충 만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빠르면서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문화, 서비스 정신이 하나로 결합한 결과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장비를 들여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향해 나아가려는 집단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지는 마지막 날, 새 안경을 쓰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선명했고 사람들의 표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히 안경 하나를 맞춘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그가 귀국하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면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마음까지 보인다.